됐어요? 자, 우리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타임어택커라는 뜻이 타임어택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이렇게 주고 문제를 빨리 선지를 고르는 것들, 빨리 읽기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페이지를 피시면 우리가 여기서 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문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1번 문제로 나와요. 근데 1번 문제를 작년에 엄청 틀렸어. 엄청 틀린 게 뭐냐면, 어, 이거야. 모기가 미끄러졌어. 모기가 미끄러졌는데, 그게 사회문화 현상이야? 특수 오일에 의해서 모기가 미끄러지는 작용들이 나타났는데, 야, 특수 오일을 바른 게 가치지향적이니까, 아,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를 가지고 있니, 없니의 차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이렇게 줄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줄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기의 주체를 살펴보지 말고,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니? 현상을 배우는 거지. 현상의 가치 개입 여부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얘네의 공통점을 알고 있어야 되지. 둘 다 공통점. 먼저 첫 번째, 보편성 가지고 있다. 보편성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편성. 그 다음, 이게 뭐야. 인과 관계. 얘들아, 인과 법칙은 사회문화 현상이 될 수가 없어. 인과 관계만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하는 것은 인과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적 자료로 연구한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선지에서 많이 틀리죠. 왜? 처음에는 비해인지 달리인지를 일단 찾아야 돼. 비해라는 것은 어떤 뜻이야? 더와 덜의 개념이겠지. more than의 개념이겠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보다 그러니까 나타난다와 강하다, 뚜렷하다 이런 말들을 구분을 잘해야 되겠지. 나타난다는 얘와 같이 둘 다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강하다.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그럼 뭐 해야 돼? 자연현상이 돼야 되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이것과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1번을 작년에 내가 1번 정답률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작년 9월인가 나왔는데 작년 9월에 1번 정답률이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와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 미친 것들이 뭐지? 라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애들이 자연현상을 다 사회문화 현상을 놓고 해석을 해갖고 틀렸다는 거지. 파이팅? 알겠죠? 자, 그럼 1분 줄 테니까 풀 거예요. 준비, 땅.
1분은 좀 짧은가요? 답안이 맞았나요? 1분 30초 해야 되겠군요. 1분은 좀 짧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놓고, 자, 현상을 보자고 그랬어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연구팀이 증명하는 것들은 가치가 개입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란 지역을 만들었어요. 왜?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와 풍향의 변화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주변의 자기장 조건을 기준으로 비행한대요. 누가? 철새들이 자기장에 반응하면서 비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대로 갈 때는 항상 두 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개, 1개 조합도 있어요. 3개, 1개 조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6월과 9월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보세요. 6월과 9월에 만약에 3개, 1개의 조합이 나오면 수능 때 3개, 1개일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는 확률이지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일단 봐봐. 달리라고 했어. 기억과 니은 뭐야? 친구잖아. 사회문화의 친구잖아. 그럼 틀렸겠지, 이거. 틀렸겠지. 몰가치적은 뭐예요? 몰가치적?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 여기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의 법칙을 따른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맞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친구인데 개연성이 사회문화 현상 달리도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필연성의 원리.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았어요. 그럼 기억 디귿과 니은 리을은 일단은 친구가 아니니까 짝짓기가 잘못됐어. 특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한 건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그 다음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했어요. 여기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얘도 틀렸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인데 디귿은 자연현상이죠. 확실성의 원리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이 문장 잘 봅시다. 보편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편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현상이 되는 거죠. 일단 틀린 건 알겠는데 보편성이 강하다라고 나오면 자연현상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자료가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둘 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달리가 틀렸어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틀렸네요. 존재의 법칙은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맞는 거네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 문장에도 중요한 거죠. 이게 뭐야?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측이 용이한 거 뭐예요?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분명하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용이하다. 얘는 친구끼리니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다음 문제는 이제 기갈상이 나올 거예요. 자, 기갈상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갈상에서 제가 제일 조심하라는 얘기가 어떤 거였어요? 네, 단어로 제발 좀 기갈상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단어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 많이 틀려. 이런 거 있잖아? 불가피라는 단어가 만약에 기능론에서 쓰이면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하고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사회 변동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적어야 돼요. 이런 거 적어놓고. 자,
또 키워드 나오면 지배적 가치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지배 나오니까 어머 지배 갈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배적 가치는 공유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규범과 같은 것들을 지배적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런 지배적 가치, 공유된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갈등론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제발 이 키워드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면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필수 불가결하며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필수 불가결하며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수 불가결이 뭐야?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피할 수 없다. 없는. 자, 우리 기능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기능이라고, 기능. 사회 각 부분의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조화롭고 균형을 갖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봐봐. 여기서 기능론에서 이 사회 불평등은 기능을 하고 있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성취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뭘 하고 있어? 기능을 하고 있다고, 기능을. 사회 불평등의 기능이야. 맨날 어렸을 때 불평등은 나쁜 거야, 불평등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가야 되는 건 뭐야?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기능론에서는 보고 있지 않아.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 문제를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아니니까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은 아니겠네?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은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 아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니네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갈등론이야 무조건? 아니야. 이 갈등은 사회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발 좀 갈등론 이렇게 찍지 말라고. 갈등이 나오면 갈등론일 확률이 높지. 하지만 평가원은 니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이런 거 있지.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 불평등을 볼 때 기갈의 공통점이 뭐야?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게 사회 불평등이야. 근데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의 기능을 논하고 있는 거고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 불평등이 구조적 모순으로서 없애야 되고 해소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불평등은 맨날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거 있어. 계급 간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면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기능론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평가원이 니네 낚으려고 만든 문장이야. 기능론에서는 계급을 안 따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차등 분배를 받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불평등을 인정한다고. 근데 거기서 계급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로 이 문장은 기억해야 되겠지. 계급 간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갈등론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계급 간 사회적 희소 가치를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 거야? 대립과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 대립과 갈등은 뭐가 되는 거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잖아. 연결시켜갖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을 알려줄게.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간과한다. 간과한다 나오면 뭐뭐를 간과한다라고 나오면 이 앞을 끊어. 그 다음 앞에가 기능론이야. 그럼 간과한다의 답이 뭐야? 갈등론이 되는 거야. 앞에가 갈등론이야. 그러면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기능론이야. 그럼 꼭 이러는 경우가 있어. 앞에가 상상론이야. 그럼 뒤에가 갈 기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한단 말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이걸로 이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기가 나오면 갈이 나오면 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가족 제도라고 나오면 바꿔서 그냥 사회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바꿔서 그냥 사회 문제로 해석하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고.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 실수하지 않고 이런 공식처럼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자, 어제 무거운 걸 들었더니 팔이 마이크도 무겁네. 자, 1분 30초 줄게요. 준비, 땅. 지금은 아마 워밍업일 거예요. 뒤쪽에 한 20쪽 넘기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나올 건데 그런 게 막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 빨리 풀어야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신호등이 빨간불은 위험하니 멈춰라라는 의미의 사회적 규범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신호등 각각의 색깔을 상징하는 규칙 체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규범들의 역할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 질서는 안정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신호를 위반해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회 문제를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병리적인 병든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 기능론,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 갈등론,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기능론. 자, 사회제도가 계급제 생산, 이 말은 세습이라는 말과 같겠죠. 세습이라는 말과 같아요. 갈등론이죠. 사회제도가 지배층의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집니다. 갈등론 자체는 대립과 갈등을 인정하고 혁명과 같은 급진적 사회 변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강가한다는, 경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거시적 관점이니까 기 맞겠죠. 기가 모두에 해당되니까 얘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규범과 특정 집단만의 합의, 사회규범이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등론.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어요. 기능론.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항상성은 사회 내부의 작동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 내부의 작동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기능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의 상호 의존성에 관심을 둔다. 기능론.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계급투쟁설의 뜻을 보면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개인 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거시적 관점이죠. 그럼 기능론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조금 빨리 해볼까요? 1분에 한번 해볼게요. 준비, 땅.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기성세대의 역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이 나오죠. 우리 보통 기능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말을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갈등론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일탈이론에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되는 것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아노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사회 문제를 아노미적 문제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노미 뭐였죠? 기능론에 대한 얘기죠.
자, 사회적 행위자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 측면에서 강조한다. 얘는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론에서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로운 능동적 개인에 의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아까 공유된 규범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이 사회 유지 존속의 필수적이라고 본다. 기능론에 대한 거야. 그 다음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한 사회 규범이 기존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갈등론이죠.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배층의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기존의 사회 구조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개인의 인식, 의미부여, 상황정의, 상상론, 상징을 통한 개인 간 상호작용, 상상론, 사회각 부문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능론이죠. 상호 의존적, 상호 보완적, 상호 유기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얘는 기능론이야. 그런데 상호 교환, 상호 작용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얘는 상상론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 기능론이고요. 지배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사회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등론이죠.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거 갈등론이고요.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본다. 예,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 간 상호작용 그러면 상상론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보다 사회 체계에 얘는 거시적이니까 맞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준비 땅. 응? 붙어 있는 거는 빼고 해. 응. 그리고 잘 안 된 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놔. 응. 내가 보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자, 가볼게요. 또 가봅시다. 자,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정의를 내린대요. 정의를 내리게 되고 노인도 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소외되는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상상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 상상론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 간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의미부여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의미부여가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얘들아, 여학생들아, 남학생들이 삐지지? 그럼 뭐 해줘야 된다고? 제육볶음을 사주든지 돈가스를 사주든지 아니면 평소에 돈가스 사주고 있으면 고구마 돈가스나 치즈 돈가스를 사줘. 그리고 안 되면 김치찌개도 사줘. 아니면 세 개 다 사줘. 그럼 금방 풀려. 애들이. 그리고 남학생들아, 여학생들이 디저트 먹는데 배가 부른데 불구하고 디저트 먹으면서 한 숟갈 먹고 남기잖아. 짜증내지 말고 니네가 다 먹어. 여학생들은 그거 사진 찍으러 가는 거고 맛 한번 보러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게 사회 문제라고. 알겠어?
뭐, 웃기려고 해도 뭐, 웃어야지, 뭐, 즐겁게 수업을 하든지 하지. 자, 갈게요. 사회적 이수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뭐야? 예, 갈등론이죠. 사회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나타난다. 갈등론이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 이거 뭐죠? 보수적 관점인 기능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수가 뭐라고 그랬어?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보는 뭐야?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제가 좌빨, 수구, 꼴통 이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보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진보는 변할 거야. 이 의미야. 정치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는 진보다운 진보가 없어. 다 보수야. 그만할게. 여기까지 조금 더 넘었으면 욕 처먹을 것 같아. 자, 사회변동은 불가피성. 사회변동의 불가피성이지.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이 아니지.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갈등론입니다. 지배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기능론이에요. 지배집단 나왔다고 또 갈등론이라고 쓰면 안 돼. 자, 사회학부 및 상호 의존적 관계의 기능론, 대립과 갈등은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본다. 갈등론.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는데 변화를 필연적으로 보는 거죠. 집단 간 갈등이 변화의 동력이다. 갈등론.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기능론. 사회가 유기체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야? 기능론이죠. 자,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갈등론. 교육이 사회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 잘 보세요. 교육이 사회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 사회 제도 자체가 사회이동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아까 계층이동처럼. 사회적인 것들을 세습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갈등론이 되는 거지. 사회 제도가 사회의 희소가치를 세습하게 만드는 게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야? 상상론. 하나만 답이죠. 그 다음 볼게요. 준비, 땅.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와는 관계없이 학교 교육은 개인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학교 교육이라는 사회 제도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차등 그 분배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능론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차등 분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차등 분배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기능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과 위계적인 왠지 갈등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얘는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회 불평등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네. 기능론이에요. 가정 배경이 교육적 성취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자, 가정 배경에 따라서 계층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경에 의해서 계층이 결정되고 세습되는 거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죠.
차등분배의 정당화 기능론.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 이거 뭐야? 앞에가 불평등이지. 그러면 앞에가 불평등이면 여기는 갈등론이지. 갈등론이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능론이 되는 거죠. 강화한다 앞에가 갈등론이면 뒤에가 기능론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은 상상론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 결혼제도에 뭐가 되는 거야?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갈등론이 되면 돼요. 자, 그 다음 결혼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기능론이고요. 가족 문제를 가족 내 역할 배분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해결하는 건데 불평등을 없앰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갈등론이겠죠. 자,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만 일방적 해상을 강요하는 것들 불평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다. 갈등론이겠죠. 가족 문제는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상상론이고요. 가족 문제의 대책으로 가부장적 위계 질서 얘 자체가 불평등이에요. 그걸 없애는 것이 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불안적인 상태라고 했으니까 사회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라는 거 기능론이고요. 학교 교육이 계층 재생산 아까 세습이라고 얘기했죠. 사회제도가 세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갈등론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준비 땅 지문을 익힌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체가 평가원 지문들을 다 따온 것이기 때문에 사설 지문 아닙니다. 평가원 지문 따온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경우는 사회적 효율성 향상에 의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취업 조건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강화되었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 그런 것들이 사회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온대. 그러면 얘는 기능론이 되겠네요. 자, 학교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교육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능론이죠. 학교 교육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킨다라고 했어요. 기능론이죠. 학교에서 개인의 학업적 성패가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갈등론이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 역할의 수행을 강조하는 거 이거죠. 가족 문제를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들 뭐야? 갈등이 필연적이다 갈등론이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갈등론이고요.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론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많이 틀렸을 거야. 이거 많이 틀렸을 거야. 이게 왜 기능론, 얘가 기능론이거든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가족의 기능 하면요. 1 기능이 뭐야? 1번 기능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야.
2번 기능이 뭐야? 2번 기능이? 자, 2번 기능은 사회화 기능이야. 그래서 가족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불러. 그 다음 3번 기능이 가족은 가장 작은 사회 집단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사회학적 의미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유대 약화가 뭘 만들었어? 사회 문제를 만들었지.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만들었지. 그럼 얘가 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우리는 가족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틀린 거지 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죠. 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규범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사회화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화의 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기능론이에요. 그 다음 교육이 개인 간의 사회 이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능론이죠. 지위 세습을 강화하는 거 갈등론이죠.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교육이 사회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갈등론이고요. 교육이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거 기능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기능론인데 간과한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갈등론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갈등론이죠. 자, 그 다음 또 1분 줄게요. 준비 땅 뭐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사진 찍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후 아직 안 했나? 1분 안에 못 골랐나요? 여기 얘기를 하면 뭐냐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폰트 크기랑 폰트가 시험 문제 폰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눈에 익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저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출문제에 나오는 선지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우리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개념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개념 문제를 20분 안에 풀기가 어려워. 왜? 점수 문제가 있거든. 점수 문제도 30초 안에 풀어야 돼. 그 점수 문제에 대한 것들 제가 해줄 거거든요. 30초 안에 풀 수 있도록. 짝수면 짝수고 홀수면 홀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일 때, 같은 것이 짝수일 때, 같은 게 3개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빨리빨리 잘했으면 좋겠어. 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고 있으면 이럴까요? 아니죠. 자고 있으면 힘내, 화이팅 이러고 가잖아요. 네. 원래 어렸을 때 20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학원 수강생이 되게 많았잖아요. 학생 수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나가 이랬어요. 잘 거면 나가. 그러면
안 잘게요. 이러는 친구들. 요즘 친구들은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갖고 엄마한테 이르잖아.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걸 알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힘들구나. 그래, 너무 공부하기가 싫구나. 그럼 데리고 가갖고 또 한마디 하죠. 우리 열심히 좀 해보자. 지금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대요. 선생님마다 다르대요. 니네도 학교에서 그럴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자면 승질 내는 선생님 있어요? 학원에서? 있어요? 요즘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됐어! 안 해줘! 네! 자, 얘 상상론이죠? 가볼게요.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학습시켜 지배 이념을 정당히 하는 거, 갈등론이네요.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거, 기능론. 사회 이동의 개방성을 확대시키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 기능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제도가 사회 이동을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갈등론에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능론에서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대사회는 뭐야?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예, 기능론이죠. 그 다음에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 이거 강조하는 거 갈등론이잖아. 그걸 간과하니까 기능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공헌, 기능론을 간과한다? 갈등론.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할 때 이 갈등은 뭐야?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존 체제에 대한 수능을 강요한다는 점을 기존 체제에 대한 누구를 위한 지배층을 위한 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갈등론이요. 학생이 자신에 대한 교사나 친구들의 다양한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 하면 얘는 거시적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는 거시적이 되는 거라고. 왜? 앞에가 상상론이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그럼 기예요, 가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거시적이야. 얘가 미시적이기 때문에. 자, 인재를 배치하는 기능, 사회 발전에 기여. 아이고, 틀릴 뻔했어. 왜? 균등보상체제가 그랬으니까. 차등보상체제가 기여한다면 기능론이지만 균등보상체제가 기여한다 그러면 갈등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인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상상론이고요. 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하는 거 기능론이고요. 자, 교육이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다,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문화를 전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대요. 기능론이고요. 학교 교육의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 갈등론. 교육제도보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상상론이에요. 지배와 피지배, 갈등론 또 있죠. 자, 사회 질서의 유지, 안정, 회복 능력을 간과한다고 했어. 기능론을 간과하면 뭐라고 그랬어? 갈등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는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율성, 상. 그 다음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 거, 기능론.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하는 거, 갈등론.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 상상론. 동기를 주된 분석으로 본다, 상상론이야. 얘들아, 제발 좀, 나 진짜 이런 것도 봤어. 기능론은 따뜻한 거, 갈등론은 차가운 거, 기능론은 긍정적인 거, 갈등론은 부정적인 거. 장난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 화낼 거다. 사회학 무시하는 거야. 자, 나 여기까지 올라고 진짜 막 밟고 달린 거야. 나 이거 가르치려고 밟고 달린 거야. 아우, 힘들어. 한 살 한 살 너무 힘드네요. 좋겠다. 니네는 자라나고 있어서. 24까지는 이렇게 에이징 업 하는 거잖아. 이제 5살부터 48짜리 지나지?
그러면 48짤은 뭔 줄 알아? 인간의 자연적 수명이야. 나 51짤. 자연적 수명을 지났기 때문에 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나이가 됐어. 그럼 지치는 게 급속도로 나타나. 다행히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몸뚱아리를 준 것 같아. 덜 피곤해. 간이 남보다 4배 정도 효과가 있대요. 남보다 4배 정도 더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 간땡이 거의 맛이 가고 있대요. 요즘 검사 받고 그래서 요즘에 주사도 맞고 막 얼마 전에 수액 맞고 왔어요. 네, 병원에 간 김에 수액 맞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려고.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자 볼게. 자 먼저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거. 자 가설은 어디에만 있니? 가설은 양적 연구에만 있어요. 양적 연구에만 있습니다. 가설은 양적 연구에만 있는 거야. 가설은 독립변수와 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조건 얘들아 이 양적 연구가 문제에 나오면 종속변수, 독립변수 찾으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앞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문제들처럼 앞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따가 풀어볼 거야. 그러면 뒤에서 살펴보는 거야. 독립변수가 뭐 하는 친구니?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뭐뭐 하면이잖아. 미친놈이잖아. 영향을 미친 놈. 영향을 미친 놈이라고. 종속변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영향을 받는 놈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개조작이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조작을 알아야 돼.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야?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개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상적 개념이라는 말이 측정 불가능한 것들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개조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되겠어? 오케이? 자, 이 개조작은 어디서 주로 나타나? 가설 설정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거야. 물론 주제도 개조작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가설에다가 개조작하는 거야. 가설에다 개조작한다는 말이 뭐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개조작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정도를 만드는 거지. 뭐 학업성취도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 학업성취도? 어떤 정도인 것 같은데 얘도 구체화시켜야 돼. 뭐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볼 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게 있어. 일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본이라는 놈이 뭘 해야 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자, 일반화라는 것은 표본, 즉 샘플에다가 어떤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의 결과를 모집단인 전체 집단에 넣는 거야. 여기서 표본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 조사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조사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 가설이 수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설이 수용된다고 일반화하는 거 아니야.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지 일반화하는 거야. 표본 가설이 수용된다고 일반화되는 거 아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이 둘 다야. 가설이 기각되어도 검증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걸 알아. 가설이 수용된 것만 검증한 것이 아니야. 자, 가설
기각되었다라고 했을 때 니네들 가장 많이 낚는 문제가 뭐냐면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라고 나와. 이거 틀린 선지야. 가설을 검증했으니까 기각한 걸 알 수 있는 거야. 가설 검증에 실패를 했으면 기각인지 수용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니? 요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알겠어?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야 돼. 되시겠죠, 이거? 음. 자, 요런 내용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봐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나왔어. 질적연구에서 이거 물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지 틀린 거지. 그 다음, 실험법 관련 용어에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나오는 거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도 실험법에서만 나오는 거야.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해서 질문지법이 나올 수 있어. 실험법이 아닐 수 있어. 두 집단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 아니야. 잘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두 집단으로 나누고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런 선지는 그냥 바로 지우면 돼. 왜? 얘네들이 뭐야? 실험법에서만 나오는 친구들이거든. 응? 알겠어? 꼭 보셔야 돼. 네? 자, 그리고 실험 집단은 뭐 하는 친구냐면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거야. 처치가 적용한다는 뜻이야. 처치는 적용한다는 뜻이야.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는 집단이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집단이야. 얘는 실험 집단의 비교군일 뿐이야. 비교군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실험 집단의 비교군. 비교하기 위해서 얘만 처치를 하고 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라고. 통제 집단 조심해야 되는 건 그대로 놔둬도 통제 집단이지만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통제 집단이야. 예를 들자면 협동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A 집단에는 협동학습을 실험했고 B 집단에는 협동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기존 학습 방법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걔는 걔는 통제 집단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 뭐 검사하는 거야? 종속변수 검사하는 거야. 사전검사 왜 하는 거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독립변수의 이외의 변수인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외부에서 발생한 변수,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요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 독립변수 처치 전에 몇 점이었고 독립변수 처치 후에 몇 점으로 변하는가를 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이거. 알겠어? 자, 그러면 요 정도 가지고 하나 더. 실험법에서 얘들아, 얘는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얘는 종속변수를 검사하는 거지. 그치? 그럼 가설 안 알려주면 어디서 보면 돼? 얘하고 얘에서 보면 되겠지. 검사한 거에서 보면 되겠지. 가설을 안 알려주면. 이 문제가 그런 문제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준비, 땅.
자, 됐나요? 1분 너무 짧은가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뭐뭐 중이니까 실제 조사 대상이 아니라 표본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동의한 학생 16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얘가 16명이 표본이 되는 거야. 그걸 잘 모르겠으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합한 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 자발적 동그라미 쳐야 되지. 자발적 동그라미 쳐야 되지. 얘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어. 뭐든 일반화할 수 없어. 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두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어. 성을 가질 수가 없어. 이를 8명씩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 능력 지수, 대안 개발 능력 지수 등을 측정한대. 측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얘로 뭐 한 거야? 개조작한 거지. 그리고 검사를 실시했대. 뭐를 검사했어? 얘네들을 검사한 거니까 얘를 검사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수가 되는 거네. 종속 변수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A집단에는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B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대. 그러면 A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A집단이 네,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B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이게 실험 처치야. 실험 처치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를 적용한 거지. A집단이 한 실험 처치니까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찾았으니까 할 수 있겠네?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이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검사를 다시 실시했대. 어떤 검사? 이 검사. 그럼 얘는 사전검사, 얘는 사후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서 가설을 수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방법론적 이론론은 양적 연구니까 맞는 얘기죠. 얘 실험법이니까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한정된 수의 뭐야? 변인이라고 했어. 한정된 수의 조사 대상자라고 하지 않았어. 한정된 수의 변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변인을 다른 말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한정된 수의 변수를 가지고 연구했대. 이건 가설이란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미티드한,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의 변수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돼. 가설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 맞는 거고요. 모집단 대표성 안 된다고 했어. 일반화 할 수가 없어. 가설이 수용되었으므로 이것도 내가 얘기한 거야. 수용됐다고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대표성을 가져야지 일반화할 수 있어. 주관적 인식.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온다, 얘들아.
이거 요즘에 트렌디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한다? 아니, 모든 것들이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5가지 방법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걸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 기억은 표본집단이다. 기억은 표본집단 맞네요. 자,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통제한다. 이런 것들을 외생 변수,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통제한다. 얘는 사전검사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디귿에 하는 거예요. 자, 니은은 종속변수를 조작적 정의한 거라고 얘기했어. 개조작. 맞아요.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 독립변수 실험집단에 처치했기 때문에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죠. 디귿은 사전검사, 리을은 사후검사 맞고요. 미음은 2차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 2차 자료는 뭐야? 남이 수집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이미 수집된 자료라고 얘기했어. 남이 수집한 게 아니야. 내가 수집했더라도 이 연구가 아닌 전 연구에서 수집했다면 걔는 2차 자료야. 그리고 이 연구에서 수집한 것은 1차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고등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할수록 바뀌었지. 그 다음에 얘 양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 우리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정의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얘는 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 얘 정의 관계, 얘를 부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해. 소논문 쓰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 플러스 T. 그랬더니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졌어. 그럼 양의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